네, 오늘 돌코럼데이, 돌코럼한 하루를 보내려면 건강은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겠죠?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 육아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의학박사 현경철 병원장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2주 예, 쉬었나요? 네, 2주 못 뵙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방에 네, 여러분의 고민을 끝내준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한방, 한약으로, 예, 한의학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육아이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그 시기별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똘똘이 시기 네. 네 함께 알아보고 있어요. 복습 차원에서 2주 만에 우리 만나니까요. 똘똘이 시기의 특징 한번 짚어보고 가죠. 예, 보통 이제 만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 얘기하는데, 네, 이제 비로소 논리적 사고 기능인 대뇌 피질 기능이 발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아이, 똘똘한 아이로 커가는 시기입니다.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이긴 한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똘똘한 아이라는 게 단순히 공부하는 것만 아니라 네, 몸과 마음의 모든 면, 뭐 예체능적인 것까지 다 음, 포함하는 똘똘함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네, 이러한 것들을 뭐 조율하고 통합하는 아. 똘똘함을 키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공부만이 아니라 이 예, 똘똘한 게 예, 그저 통합적인 건데 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네, 뭐 꼬물이, 오물이, 방글이, 튼실이를 거쳐서 네. 2단계에 오르면 인체 대부분의 기능들이 뭐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춰져서 음, 준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하다 보게 되면은 각자만의 좋아하는 것, 잘하는 어, 방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열심히 관찰하시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시고 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잘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더 잘하는 잘하게. 것이 더 잘하는 자기만의 이제 장점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의 자존감을 네. 잡아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이제 개성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들을 조금 더 예, 잘하게끔 예.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네. 음,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뭐 또, 대표적인 네, 질환들로는 이제 네. 알러지성 비염이 몸에서 나타나게 되고 마음에서는 뭐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라는 질환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음,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는 이제 질병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네. 질환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특증세, 뭐 과잉 행동 증후군 같은 질환들이 이 시기에 예, 생긴다는 거. 네. 그거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보죠. 우선 지금 알레르기 비염 증상. 요즘에 꽃가루라든지 요즘 기온차도 크고 그래서 더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비염하는 거랑 예. 알레르기성 비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비염이라고 하면은 감기에서 이어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에서 이어져서 코 네.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이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낫지 않고 지속되는 양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보통 만 4세 정도 되면은 이겨내는 힘이 생겨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음, 시기까지도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만성 비염이라 그러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뭐 감기를 이겨내는 힘인 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면역력 떨어지니까 비염 생기는 예.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네.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거는 이제 알러지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제 알러지라는 게 바깥에서 자극되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네네네. 우리 몸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바깥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물질이 있을 것이고 음.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한 몇 년 동안 노출되다가 한 4, 5세경 되면은 이게 이제 예민해져서 반응하는데 보통 학교 가는 무렵이 만 7세경에 악화되는 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단순 비염과 이제 구분되기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시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감기에서 이어지는 비염과 음. 알러지성 비염 양상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이네요. 음, 이게 또 쭉 아이들 커갈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음. 미리미리 조금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증상을 보게 네. 되면 이제 뭔가
자극이 되게 되면 코가 간질간질하고 음. 맑은 콧물이 나면서 재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막힘도 유발되지만 휴지를 달고 계속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 떠오르시죠. 어. 이런 친구들이 알러지성 비염 경향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훌쩍훌쩍 예. 거리게 됩니다. 자꾸만. 저도 사실 또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이 괴로움은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죠. 진짜.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알레르기성 비염을 보게 되면 일단은 원인 물질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물질이 작용하는 코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법으로 일단 원인 물질을 피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권하는데 네. 뭐 그래서 뭐 알레르기 항원 검사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진먼지 진드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방지하는 뭐 이불을 쓰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수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피할까라는 이제 아,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 고민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피하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되게 아이디어한데 이게 네. 어찌 보게 되면은 불가능하고 네. 뭐 황사라든지 뭐 날아다니는 뭐 먼지 뭐 꽃가루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맑은 콧물을 해결하는 약물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항히스타민제라 그러죠. 네. 결국은 증상은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잡아주지만 네.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죠. 거꾸로 이제 코를 너무 말린다든지 이제 졸음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물질에 반응하는 몸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콧물이 줄줄 흐르면 그 알레르기 약을 먹고 오는데 그 코를 말리고 모관을 말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얘기할 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쫙쫙 붙는다고 하죠. 그래서 말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또 안 먹으면 콧물이 흐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몸을 좀 만들어주는 거 예. 중요하다는 얘기 딱 와닿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몸을 좀 만들어줘야 될까요? 이건 다 한약적으로 좀 풀어봐야 될까요? 네. 뭐 어떻게 일단은 치료할까요?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봤을 때 짜증 나는 것과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누가 스트레스를 줬을 때 짜증 나는 반응을 하는 게 정치적인 반응이라면은 네. 우리 몸이 컨디션이 저하됐을 때는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짜증 나는 반응을 하는 게 과민 반응이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코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예. 짜증이 나는 걸 반응하는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몸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던 전기를 키우는 치료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전기 키우자. 예, 그리고 이제 코 같은 경우는 반응을 조금 예민하게 하지 않으려면은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건조하지 않게 네. 약을 많이 먹어도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네네. 촉촉한 습도를 유지해주면서 따뜻한 물을 좀 적당히 계속 섭취.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음. 아까 뭐 똘똘이의 특징을 얘기할 때 네. 준 어른이나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준 어른인 몸인 시기에서 제대로 발달되면은 어른이 되고 네.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은 어린이로 남게 되는데 아. 우리 몸도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어른하고 어린이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절제할 줄 알고, 뭐 참을 줄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아닌가요? 어른과 아이. 애들은 이제 참을 수 없고 이제 그때그때 짜증내기도 하죠. 어른은 네. 유연하게 아, 대처하잖아요. 유연하게 됐죠. 그렇죠. 네. 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참아요. 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 몸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의 아.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기했듯이 첫 번째 생활 관리 있잖아요. 생활 관리. 기본적으로 잠을 푹 자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코 건강에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가 깨질 경우에는 이제 한약도 많은 도움이 되고, 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약물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기에 똘똘한 시기에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죠? 예. 우리 아이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꾸로 이제 네. 몸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네. 스스로 유연해져서 잘 넘어가기도 하는데 네. 증상만 보다 보면 이게 사춘기 지나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몸을 만들어주고 얘가 이겨내고 넘어가기를 기다려주는 게 뭐 급하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좀 지켜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아이의 산만함이에요. 보통 이제 ADHD, 이것도 걱정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좀 산만한 증상, 또 ADHD 증상,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 뭐 ADHD들하고 뭐 과잉 행동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뭐 산만하다고 하게 되면 뭐 보통 뭐 차분하지 못하고 들뜨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특히 뭐 집중하지 못하면서 수업 시간에 뭐 여기저기 딴짓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래 아이들은 저기 순양지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쉽게 양기가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어. 피곤해지기만 해도 나대고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피곤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 예. 피곤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처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아이들은 산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애들의 행동인지 아니면은 병적인 행동인지는 신중하게 이제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과잉 행동 증후군이 과잉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예, 또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좀 우려가 있네요. 네, 잘 봐야 되겠네. 그 양기가 충만해서 얘가 막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예,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아이들 체력 보충해주고 쉬게 해주고 예. 그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잘 관찰하는데 요령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산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우리 보통 이게 집중을 잘한다, 몰입을 잘한다, 네. 차분하다, 차분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제 뭐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어서 집중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도 몰입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지를 이제 구분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일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생리적인 범위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곤할 때 산만해진다는 거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애들이 좀 그런 시기에 충분히 잠도 재우고 네. 면역력도 키우면서 네. 애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체력이 조금 올라오면서 산만한 증상이 줄어든다면 이거는 저 치료 대상이 아니고 관리 대상인 거죠. 관리 대상. 예, 그렇게 구분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 산만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산만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산만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정보가 많은데 네.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정보의 양을 줄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뭐 즐기는 것 위주로 이제 그 양을 줄여주게 되면은 애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네. 뭐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예. 네네. 그거 말고 약간 예체능적으로 예. 네, 활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뭐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 풀어주는 건데 운동을 열심히 시켜주고 운동에다가 몰입할 수 있다면은 네. 일상생활에 있어서라든지 학습할 때 산만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운동을 열심히 시켜주면서 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집중을 잘 도와주는 방법이고 결국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네. 운동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뭐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그렇고, 음.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같이 좀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운동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전기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네. 이제 네. 뭐 음양의 밸런스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게 되면은 위로 붕 뜨는 게 양의 기운인데 네. 이러한 양의 기운을 이제 낮춰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한약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는 전기를 키워주는 치료와 한약이 도움이 되겠죠. 같이. 근데 이제 애들이 벙 뜬다 그래 엄마들은 와가지고 이 붕 뜬 기운을 가라앉아 주세요, 낮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억누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조금 뭐 채워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한의학적인 관점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산만한 친구들에게 저희는 항상 보약을 씁니다. 보약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도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그 특징세, 요즘에 또 틱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 뭐 눈을 깜빡인다거나 갑자기 코를 찡긋거리고 목을 옆으로 돌리거나, 약간 뭐 킁킁 소리 낸다든지, 소리, 이런 것도 다 지금 틱이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럴 때 좀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틱은? 틱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뭐 한 초등학교 1학년 전후의 친구들이 네.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제 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뭐 제가 본 환자들만 봐도 뭐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있고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고
코를 움찔거리기도 하고 목을 흔들기도 하고 네. 어깨를 뭐 이렇게 움찔움찔거리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발을 털기도 하거든요. 네네. 다양한 양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간혹 보게 되면은 이제 킁킁거리거나 이제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음성틱, 뭐 뚜레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스트레스에 기인합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그 택도 없어져요? 한 가지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할 때 다른 치료도 하지만은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반드시 줄여줘야 합니다. 아, 그래요. 사라지는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틱 증상 나타난 이유가 뭐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엄마들이 크게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엄마 나 힘들어요. 나 좀 챙겨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과연 뭐가 힘든지, 뭐가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지 한번 애들의 삶을 살펴보시는 게 이제 한 가지 팁이 됩니다.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렇게 틱 양상으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네네. 뭐 속이 답답하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다른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해소거리를 스스로 찾는데 애들은 엄마라든지 사회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애들 같은 경우가 아니고 어른들도 이제 틱이나 뭐 음성틱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이 돼서 생긴 게 아니고 어릴 때 생긴 증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라는 것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애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어릴 때 이게 증상이 있으면은 커서도 계속 쭉 유지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고 치료가 된다면 괜찮아지는데 네. 간혹 보게 되면 유지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게 예. 해소가 안 된다면 예, 예, 유지가 맞습니다. 되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엄마, 나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는 이야기, 무언의 반응이라는 거,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가 지금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지, 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엄마들이 좀 어떤 스트레스, 들으시면서 아니 내가 뭐 특별히 스트레스 주는 게 없는 것 같네 예.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는 환자들과 부모님들을 같이 상담해 보게 되면은 네. 그냥 한 90% 케이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든 아빠든 정말 전형적인 모범생 엄마 아빠입니다. 너무 모범이다. 예. 그래서 네. 뭐 요새 많이 알려졌지만은 MBTI라고 이제 네네.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MBTI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ISTJ라고. ISTJ라고 TJ라고 이제 내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사고적이고 이제 판단적인 사람들인데 정말 모범생이고 이제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네.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네, 아주 바람직한 예. 건데. 그리고 네. 당연한 거죠, 이게. 네네, 우리 살면서.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는 아이들 시기에는 대부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반대되는 친구들인데 이제 이런 엄마 아빠들의 규율에 그나마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은 좀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제 말을 안 듣기도 하는데 네. 그 친구들 중에서 착한 친구들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엄마 아빠들을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정리도 해야 스트레스가 되고 되는 예, 거군요. 잠도 일찍 자야 되고 숙제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근데 어느 정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놓고는 얘기 못 하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더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뭐가 이렇게 그런 MBTI 보면 성향에서 그럼 보통 어떤 성향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ISTJ의 반대 성향인데요. ENFP라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네. 뭐 연예인 하면 제일 좋을 친구고 바깥에서 놀고 네. 즐기는 애들인데 요즘 원하는 또 인재상들도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엄마들을 만나면은 그거를 이제 가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뭐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그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뭐 똘똘이 시기를 지나서 한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은 네. 이제 자유로운 영혼들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으로도 분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애들 그 시기까지는 한 50% 정도가 자유로운 영혼이고 네. 한 4, 5학년 되게 되면은 뭐 ISTJ로 간 애들도 있어요. 음. 근데 어린 시기만큼은 조금 억누르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다. 아, 억누르지 않고 좀 창의적으로 예,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이런 틱으로 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스트레스 상황들을 좀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셔서 내원해서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군요. 뭐 네, 상담의 대상은 주로 네. 이제 애들이 아니고 네, 부모님. 보호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에 대한 것들이 결코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생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첫 상담에서 한 뭐 30분, 1시간 정도를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고 있는 저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서 엄마 아빠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약간은 조금 자율성을 주고 놔주셔야 네. 이게 치료되더라고요. 치료 효과도 높고요. 예, 예. 아무리 이렇게 부모님은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데 뭐 아이에게 약만 먹이고 뭐 예. 그런다고 좋을 건 없는 거네. 잘 치료가. 그리고 어느 네. 정도는 납득이 가시면은 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네. 이제 간섭하는 거를 조금 놔두고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면서 애들이 정말 그렇게 놔둬도 잘 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은 수술할 때가 더 즐겨하고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내버려 두기까지 참을 예. 인자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몰라요. 네. 진짜가 아니고 어찌 보게 되면 네.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잘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 예. 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고요. 자, 그러면 혹시 집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틱 증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도 같거든요. 마무리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엄마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찌 보게 되면은 어릴 때는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불편한 느낌을 갖는다든지 내가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네.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의 말이나 행동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아이 입장에서 아 이건 힘들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바꿔줘 보시면은 아, 애들의 뭐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보는 경험 한 번만 해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라면은 네. 엄마 아빠가 약간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권해봅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자, 정말 우리 역지사지,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예.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오늘은 똘똘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뭐 비염 증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특증상,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거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4월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되게 네. 알차게 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